통일교 게이트, 정치권을 뒤흔들다. 김건희 특검에서 시작된 의혹은 어떻게 여야 전체로 번졌나. 다시 불거진 통일교 논란. 2025년 12월 대한민국 정치권이 또다시 통일교라는 이름 앞에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결탁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거 통일교 게이트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대응, 그리고 종교 해산 발언까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전말을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통일교란 무엇인가? 통일교의 정식 명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입니다. 1954년 문선명 교주가 창설한 이 종교단체는 일반적인 종교와는 다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재벌 형태의 경영체를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종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처럼 조직되어 있으며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오랫동안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들과 접촉하고 로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통일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들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러한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 그리고 편파 수사 논란.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손잡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입니다. 특검팀의 성과는 상당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일교 실세로 불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충격적인 진술을 한 것입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이 진술은 통일교 로비 의혹이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특검팀이 이 진술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검팀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 민주당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나?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는데도 곧바로 수사를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묵혔다는 것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구속까지 시켰으면서 민주당 관련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편파 수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의 취지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따져봤을 때 법률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늑장 이천 문제. 특검팀은 3개월 동안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12월 9일에서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2017년, 2018년에 발생한 사건은 이제 수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아닐 경우 수사 종료 시점에 일괄 이첩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28일 종료될 김건희 특검 수사 일정에 따르면 이첩 시점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 종료 후 일괄 이첩해도 공소시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정치권 전체로 번지는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2022년 20대 대선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절호의 기회로 봤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의 터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정치권 로비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통일교의 거점인 천정궁에서 280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정치인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과 이모 전 통일교 부회장의 녹취, 그리고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 거론된 정치인만 최소 26명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직접 거론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국민의힘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나경원 의원, 또한 2022년 대선 전에 통일교 측이 직접 접촉했다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언급된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나는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정면 돌파. 여야 가릴 것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통일교 논란이 민주당으로까지 번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정 수사를 직접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통일교 논란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를 덮으려 하기보다는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신속한 수사 착수. 대통령의 지시 이후 경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별 전담수사팀 구성. 전재수 의원,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 출국 금지 조치, 통일교본부, 전재수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진행. 다만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많은 데다가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될 경우 수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다섯 번째, 쌍특검법과 통일교 해산 논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이 커지자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요구, 통일교의 민주당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자. 야당이 추천하는 인력으로 수사하는 쌍특검법, 통일교 특검, 김건희 특검, 편파수사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박, 야당이 지나치게 의혹을 키우고 있다. 내란 특검이 먼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여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교 해산, 가능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를 겨냥해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종교단체도 위법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1995년 살인가스 테러 사건의 주범인 옴질리교 등의 종교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비교적 엄격하게 종교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상황이 다릅니다. 또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정황만으로 종교법인 설립 취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은 이제 단순히 한두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의 문제로 시작된 수사는 이제 2017년부터 여야 할 것 없이 통일교가 정치권에 접촉해 로비했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80억 원의 현금 뭉치, 녹취록, 진술들, 이 모든 것이 통일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권 로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통일교와 연루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종교단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정치권은 이번에야말로 투명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2025년 12월 16일 뉴닉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